팽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MC를 맡게 된 삐티비 랑아. 저는 벤스 의원 신사점 대표원장 장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볼게요. 저희 모두가 눈치껏 알고는 있지만 지방분해 주사랑 지방 흡입의 차이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방 흡입 수술과 지방 분해 주사는 이제 크게 수술과 비수술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방 흡입이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의사가 수술을 통해서 피하에 있는 지방을 직접적으로 환자 의지하고 상관없이 의사가 없애버리는 거고, 지방 분해 주사는 주사를 통해서 피하에 있는 지방을 파괴하거나 용해시켜서 자연스럽게 몸 안에서 이제 없어져서 다른 기관 통해서 배출되게 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비수술이랑 수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두 가지 모두 특정 부위만 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많은 여성분들의 고민이죠. 셀룰라이트도 제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특정 부위를 이제 줄이려고 하는 것들은 미용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정 부위의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들을 좀 없애고 싶은 거잖아요. 살이 찌는데 뭐 얼굴만 더 찐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허벅지만 찐다든지, 어떤 사람은 배만 찐다든지. 근데 이제 그게 유전적인 거하고 연령에 따라 달라요.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하체가 많이 찌는 편이고요.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하체보다는 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맞아.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는 수술적인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 누구나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지방 분해 주사나 이런 제로팩 주사인데, 이제 그런 방법을 쓰면은 특정 부위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셀룰라이트라는 건 뭐냐면,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피부가 매끈해야 되는데 살이 특정 부위에 쪄서 피부가 귤 껍데기 마냥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럼 막 튀어나오니까 보기 싫잖아요. 그럼 그거를 좀 없애고 싶은데 그건 수술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셀룰라이트 치료할 때 이제 그런 지방 분해 주사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수술보다는 이게 나은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치료하면은 훨씬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제로팩 주사랑 지방 흡입이랑요, 네네. 효과 차이가 많이 날까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모든 체중은 지방으로 우리가 변환시켜서 몸에 저장을 하는데,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가 과도한 비만인 경우에는 체지방률이 높다는 게 뭐냐면, 근육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비만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거는 등치가 좋다 그러지. 그럼 비만이라고 안 하고, 몸 중에서 지방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 비만일 때 지방이 어디에 쌓이냐면은 되게 피부 밑에 있는 거를 피하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등심 먹으면 꽃등심처럼 지방이 막 박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장 같은데 이제 복부 내장에 또 지방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로 이렇게 우리가 뺄 수 있는 거는 피하 지방만 없앨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건강에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수술로 근육 밑 안에 있는 꽃등심을 했다면 그거 큰일 난 사고 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 분해 주사하고 체중 감량을 통해서 내장 비만도 줄이고 근육 내에 있는 지방도 줄이고 피하 지방도 줄이고, 그런 경우는 수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수술이 맞는 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방 분해 주사하고 체중 감량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더 미용 목적으로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또 문득 이렇게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지방 흡입이나 지방 분해 주사가요, 네. 피부 탄력을 이렇게 하진 않을까요? 우리가 고무 풍선 있잖아요. 풍선을 훅 불었어요. 불면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랬다가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원래처럼은 되진 않잖아요. 좀 쭈글쭈글 늘어 있잖아요. 사람 몸도 너무 체중이 풍선처럼 커지면 이게 피부를 지탱하고 있는 게 콜라겐, 다음에 탄력 섬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회복은 돼요. 이 몸에 이제 탄력 섬유가 있어서. 근데 너무 많이 늘어나면 손상이 가서 예전처럼 복귀는 못해요.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고도 비만이 아니고 조금 늘어난 건 수술이나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는 없지만, 고도 비만이고 너무 많이 늘었다, 이거는 한계는 있어요. 늘어난 거는 자른다든지 다른 시술을 해야 되고, 그렇게 예상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수술보다는 비수술을 통해서 서서히
탄력 섬유를 더 회복시켜서 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오, 그러면 얼굴 지방 흡입을 하면요. 네. 붓기는 얼마나 갈까요? 붓기는 되게 우리가 수술을 잘 하면 그래도 일주일 동안은 조금 부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서서히 빠져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훨씬 많이 줄어드는 것들을 보이죠. 그런데 이제 몸이나 이런 데는 수술하고 압박을 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수술 다음 날도 수술하기 전보다 확 줄어들어 있고 일주일 지나면 더 많이 줄고 점점 줄어나가죠. 그러면은 압박을 해줘야 붓기가 잘 안 든. 그렇죠. 말씀이시는 빨리 거구나. 회복이 되고. 아, 그러면 이런 압박 붕대라든지 뭐 땡김 이런 거는요. 네네. 얼마나 해야 될까요? 대개는 이제 수술하고 첫 3일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첫 3일 동안은 될 수 있으면 오랫동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상생활 할 때는 그냥 안 하고 다니시다가 집에서 있을 때는 좀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몇 시간씩. 그러면 이거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네. 나왔지만요. 지금 얼굴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피부 처짐이 생기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길까요? 피부 처짐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데 얼굴에 지방을 많이 빼고 얼굴이 많이 클수록 그만큼 줄어드는 폭이 회복되는 게 좀 적으니까. 근데 조금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늘어지는 게 없겠죠. 그죠? 그래도 나이에 따라 또 다르겠죠. 나이 든 사람들은 아마 피부 탄력이 떨어지니까 좀 늘어질 확률이 있고 젊은 사람은 그럴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요새는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조금 처진다 이렇게 싶으면 요새는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리프팅하는 장비들도 있고요. 또 그런 시술 방법들도 있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은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술들이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관리가 중요하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뭐든지 참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뷰티비 MC 랑아. 벤스의 요원 신사점 장지연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V라인이 되고 싶은 자 S라인이 되고 싶은 자 지금 바로 벤스로.